자,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뭐 그냥 다 불러도 될 듯 3, 5, 4, 2 넘어갈게요, 이건. 자, 5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탄젠트 20도하고 탄젠트 40도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가계변환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탄젠트 40도는 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일단 40도 이제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잠깐만 탄젠트 2세타라고 쓰고 시작할게요. 세타를 20도라고 생각해두세요. 그럼 당연히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타프타니까 뭐 2 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됐을 거고, 이제 따라서 덧셈을 해보면 탄젠트 20도에다가 뭐 얘를 뒤집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네. 2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제곱의 세타다. 그러면 뭐 일단 통분해봐야겠지. 객관식 선지를 보니까 다 깔끔하니까 뭔가 정리가 이쁘게 다 된다는 뜻인 것 같거든. 자, 그래서 2탄젠트로 통일을 하니까 여기가 2탄젠트의 제곱 마이너스랑 2가 합쳐지면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뭐더라? 시퀀트 제곱인가? 그러면 2 탄젠트의 세타고, 시퀀트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코사인의 제곱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와서 코사인이랑 탄젠트 하나만 지우자. 탄젠트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사인 하나 남을 거고 제곱 중에 하나 남을 거야. 그래서 이 사인 세타 하나랑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남네요 분의 1이다. 그래서 사인 2세타 40도로 마지막 바꿀까? 사인 40도 분의 1이다 로 바꿀 수가 있겠네. 자, 좀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탄젠트 15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예시를 설명을 해볼게. 지금 똑같은 원리로 갈 거긴 한데 20도랑 40도는 이제 둘 다 특수각이 아닌데 15도는 2배를 해주면 탄젠트 30도란 특수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값을 이쁘게 구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당연히 가계변환 같은 걸 이용해서 탄젠트 15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탄젠트 이제 30도와의 이제 연관성을 할 건데, 식으로 저렇게 쓰면 똑같아지니까 재미없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쪼개 볼 거냐면 요렇게가 이등변 삼각형 이 되게끔 한번 쪼개볼게. 그래놓고 이제 여기가 기막히게 15도, 15도, 그러니까 외곽인 여기는 30도, 뭐 이런 직각삼각형 충분히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나가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만으로 탄젠트 15도를 구할 수가 있어. 여기가 30도니까 60도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를 한 칸이라고 치면 여기가 뭐냐? 루트 3칸인가? 그 다음에 이쪽이 2칸, 1대2 대 루트 3이 이제 30도 그 친구들이니까. 근데 요 2칸이 여기랑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냐 라고 보면 직각삼각형만 봐도요, 탄젠트 15도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 뭐 말아 올리면 2 마이너스의 루트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직각삼각형 안에 만들어냅니다의 아이디어로 기하적으로 각의 2배 또 2배 같은 것들을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어. 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20도랑 40도의 관계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실제 탄젠트 15도의 값이 이거다. 여담으로 하나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이 문제로 가보면 똑같아. 요런 식으로 내가 20도, 2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서 40도 짜리인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그치? 물론 지금은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냥 미지수 놓고 갈 수밖에 없어. 여기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럼 빗변이 A. 여기를 BC라고 한번 더 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식이 원래 뭐였냐면 탄젠트 20도 더하기니까 탄젠트 20도는 긴 거분의 짧은 거니까요. A 플러스 B 분의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탄젠트 40도 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탄젠트 40도에 B분의 C인데 그거 뒤집으래. C분의 B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통분을 해볼게. A 플러스 B 곱하기 C로 통분을 해주면 크로스로 올라갈 테니까 얘는 C의 제곱 얘는 B랑 얘가 곱해질 테니까 AB 플러스의 B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 쪼만한 거 보시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의 제곱이랑 같아요? A의 제곱이랑 같지.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내면 A 플러스 B가 똑같이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 약분하면 C 남을 거고 이쪽은 A가 남겠지. 그래서 C분의 A란 뭐니 하면 사인 40도의 역수, 코시퀀트 40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을 풀 때는 저렇게 식으로 해도 괜찮았고 도형 이용해도 괜찮았고 이렇게 각의 2배나 2분의 1배를 직각삼각형 내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딱히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극한값 2의 정의 1 더하기 0의 완벽한 역수승 꼴로 만들어지는 것들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그 다음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은 한쪽은 수열이고요. 한쪽은 급수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먼저 수열 쪽은 8의 n승 더하기 9의 n승 그것분의 분자가 2x-1의 n승이다. 얘가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급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분모 중에서 당연히 공비가 더 큰 9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2x-1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얘는 이 8의 n승이라는 거 거짓 무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9분의 2x-1 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기고 지랄 해보시면 마이너스의 4보다는 x가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다 면 되겠다 일단 나와. 근데 등비 수열이니까 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1이어도 괜찮았지.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포함해서 5 이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등비 급수 쪽은 보자마자 일단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앞에 곱해진 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0이 되면 좀 사기야. 마이너스 2는 따로 쟁여둡시다.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건 당연히 공비 3분의 6-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면 되겠지. 등비급수는 1 미만이었어야 되니까 요거 따로 풀면 의 하면 x가 9 미만 호이 하면 3초가다 이렇게 나오겠네. x 이퀄 마이너스 2랑 3초가 9 미만. 그리고 이제 요쪽 교집합을 찾아보면 될 테니까 먼저 마이너스 2가 있겠고 3초가 쪽 범위에 4랑 5까지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합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연속이니까 극한값 3개, 2개네. 극한값 2개 계산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근데 9번도 두 근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두 근의 곱이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탄젠트의 덧셈 정리 계산할 재료들이 됐을 거야. 그죠? 그러면 다 사인이랑 코사인 갖고 식 세워졌을 거니까 넘기고 제곱 등등 대수에서 했었던 과정 밟으면 돼요. 답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뭐가 더 말이 되나를 판단하시면 돼. 코사인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올 건데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이 제로예요. 근데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허근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쪽이었어야 돼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요걸 더 괴랄하게 만든 게 이제 작년 기출문제에서 봤었어. 심지어 디귿에 있는 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같은 것도 재탕을 했었죠. 요건 한층 더 쉽습니다. fx분의 1 빼기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다 보자마자 1 빼기 코사인 x 분모에는 x제곱이 필요하겠군. 그럼 주고 받으면 fx분의 x제곱이 1로 수렴한다 라는 재료를 통해 다 찾으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수경이 맞았나?
서영이도 맞았어요. 오케이, 넘어가도 괜찮죠. 자, 11번. 이것도 말로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기억. 함수의 극한에서도 봤던 듯한 표현이야. 곱이 수렴한다고 각각이 0이 되냐? 아니죠. 기억은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a가 0이고 무한이면 곱이 무한이냐 0이냐? 몰라요. 0 곱하기 무한대는 부정형이거든.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아니 각각이 수렴하는데 치역이 일치하면 어쩔 건데 나는 1로 수렴하고 나는 0으로 수렴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디귿은 당연히 또 틀렸죠. 그 다음 리을.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발산하면 이것도 발산하느냐? 자, 발산같이 좀 애매한 말이 있으면 함수의 극한, 수투, 미적분 1할 때도 마찬가지야. 대우명제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우명제 떠올리면 뭐야?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느냐 라는 뜻인데 그것조차 헷갈리면 이렇게까지 번역하시면 되는 것 같아.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수렴을 한다라는 것은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0이다 라는 건데 맞나? 맞죠? 근데 이게 AN과 BN이 각각 0으로 수렴한다를 보장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럼 AN이 0으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대우명제를 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럴 리가 있겠냐? 어떤 방법을 하든 리을까지도 다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은 그냥 객관식이니까 할 수 있는 대충의 풀이랑 엄밀한 풀이 두 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은 뭐냐면 코사인 루트 n 플러스 2 파이에서 코사인 루트 n 파이를 뺀 것을 구하고 싶다 라는 걸 거 아니야? 맞냐? 그럼 보세요. 대충의 풀이 일단 답부터 찾아놓고 갈게. 루트 n 더하기 2파이랑 루트 n파이는 n이 엄청 커지면 거진 뭐 하게요? 비슷할 거 아니야? 뭐 1억 더하기 2나 1억이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똑같아요. 0이에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라고 그냥 3초 만에 넘어가도 되는 문제긴 해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요걸 서술형이라면 어떻게 엄밀하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쓸 거예요.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잘 봐. 코사인의 루트 n 플러스의 2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n파이. 자, 이 식을 평균 변화율로 보고 싶어요. b-a분의 fb 빼기 fa 꼴로 보고 싶으니까 지금은 코사인에다가 b 들어갔고 코사인에다가 a 들어갔구나 라고 볼 거니까 분모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를 한번 깔아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x라는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테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킬 거야. 즉 얘 이퀄, 자 코사인 미분하면 뭐냐? 마이너스 사인 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c가 되도록 하는 c가 어디에 존재할 거냐면 열린 구간 루트 n파이 루트 n 플러스 2파이 안에 존재할 거다. 맞지?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냐면 물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그 한글 부분을 잘 써줘야 되겠지만 다 쓰면 손 아프니까 말로만 하고 있어요. 해설지에는 다 한글로 쳐놨습니다. 자, 요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거분의 이거로 바꿔주면 당연히 뒤에는 없었던 일로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이게 곱해져야 될 거다. 맞지? 요거 그대로 귀찮으니까 쓴 거야. 근데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평균값 정의하면 요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냐면 마이너스의 사인 c가 될 수 있을 거고 이 뒷부분은 뭐니? 켤레 같은 걸 한번 곱해볼까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분의 2 곱하기 파이다가 될 거다. 오케이? 그럼 논리는 끝났어요. 마이너스 사인 c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는 뭐에서 뭐 사이의 값이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야. 근데 유리화 해보니까 너는 당연히 어디로 가는 친구야? 0으로 가는 친구지. 그래서 이 둘의
곱셈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엄밀한 풀이에요. 뭐 객관식이니까 대충 0 아님 하고 느꼈던 친구 있으시면 그 직관이 맞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준비해 둘 테니까 필기 다 하시면 얼른 넘어오세요. 자, 13번을 보면 시그마 n이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ln 블라블라블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등비급수, 소고형 급수, 그 다음에 인테그랄로 바뀌는 유형 그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뭐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K 뭐 이런 게 딱히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요게 인테그랄 빠질 리는 없어요. 그러면 등비급수 아니면 소고형인데 등비급수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럼 무조건 소고형이다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식을 바꿔나가야 되냐면 억지로라도 몇 칸 차이 나게 둘의 뺄셈으로 표현하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가 이걸 이렇게 본 거야. 말로 먼저 해보자. ln 이거 빼기 ln 이거 라고 찢을 수 있긴 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ln 분자 마이너스 ln 분모라고 쪼개면 걔네들이 딱 이쁜 칸수 차이가 나나? 했을 때 아니더라고. n 플러스 2보다는 n 플러스 4가 두 칸 더 뒤에 건데 이쪽은 오히려 n 플러스 1보다 앞에 거잖아. 그럼 세트로 몇 칸 차이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로그를 조금 더 찢어봅니다. 얘는 결국 ln 플러스 1하고 ln n 플러스 2는 덧셈으로 찢기는 거고 분모에 있었던 n 플러스의 4랑 n 마이너스의 1은 이런 식으로 뺄셈으로 찢기는 친구일 거 아니야. 맞냐? 이렇게 다 소분을 해버리면 좀 보이는 게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4 뭔가 3칸 차이가 나네. 여기도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의 1 얘도 3칸 차이가 나네. 근데 팀을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다 같이 그치 세트로 몇 칸 차이가 돼야 되니까 노란색 중에 더 작은 n 플러스 1하고 짝짝꿍이 맞으면 좋을 것 같은 건 초록색 중에 더 작은 n 마이너스 1이 짝이 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3씩 더 큰 요 두 친구가 또 세트가 되면 한꺼번에 3칸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동그라미인 친구들을 ln n-1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바꿉니다. 뭐 당연히 뺄셈이니까 분모에 쓸 수 있지. 그 다음 세모 부분인 친구들을 자, 나 소고형 만들고 싶으니까 가운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오히려 n 플러스 4라는 게 플러스가 될 거니까 분자 쪽에 오겠지. n 플러스 4가 분자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분모에. 이제 변형 완료. 쟤네 몇 칸 차이 나는 수열이야? 3칸 차이 나겠지. 숫자 3씩 차이 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고형에서 3칸 차이 나면 앞뒤로 몇 개 산다? 3개 살 거다. 그 다음 급수에서 조심할 건 뒤에 남아있는 거 무작정 0이라고 매도하진 마라.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3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2부터 집어넣을 거야. 당연히 작은 거 쪽에 3개가 살아남을 거니까 ln 해놓고 2가 들어가면 1분의 3 더하기 ln 해놓고 3이 들어가면 2분의 5 더하기 ln 3분의 6의 뭐래? 여기가 2분의 4죠. 여기가 3분의 5 요렇게가 살아남을 거고 뒤에도 3개가 남을 거긴 한데 걔는 머릿속으로 극한을 보내버리자. 아무튼 이렇게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 비스무리한 게 3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n이 무한대로 리미트를 취해주면 여기 ln 1로 갈 거니까 ln 1이라는 건 0일 테니까 뒤에 남아있는 3개는 다 0으로 수렴하는 친구겠구나 라고 하면 붉은색만 처리하면 됩니다. 진수의 곱셈으로 처리할게. 옴뇸뇸뇸뇸 하면 ln 10이네요. 정답은 ln 1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사인 6승, 코사인 x의 6승. 당연히 이 공식을 외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꾸역꾸역 해보면 돼요. 그 대신 어떻게 식변형을 할 수 있을까를 보자. 당연히 뭔가의 6승 더하기 뭔가의 6승, 고1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게끔 당하는 제곱이나 세제곱 정도까지의 변형으로 변형하면 되지 뭐. 우리 a 플러스 b의 4제곱 같은 건 모르잖아. 확통해서 이항정리를 쓰지 않고서는 외워야 되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사인의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시던지, 아니면 물론 변형 아직 안 끝났지만 대충이야,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제곱으로부터 변형을 해나갈지의 양자택일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좋으시겠어요? 출발을 뭘로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뭘로 하고 싶어? 뒤에 거. 왜요? 이게 얼마니까? 1이니까. 그치? 편하게 가야지. 자, 그러면 당연히 뒤에 보정이 필요하겠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b 괄호 a 플러스 b 뭐 이런 항도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일단 1의 세제곱이고 뒤에도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또 나오네. 개꿀 하면 3배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됩니다. 이 타이밍부터는 s랑 c로 줄여 쓰지 않을게. 왜냐면 x, 2x, 3x라는 각이 중요하니까 각을 항상 티내야 돼서 이렇게만 쓰면 헷갈려요. 자, 근데 이제 내 목적은 뭐냐면 이걸 다 코사인 계열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럼 이걸 코사인 계열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지? 봐봐, 내가 만약에 얘를 또 이제 선택의 그거야. 얘를 만약에 일단 코사인으로 바꾸자며 해가지고 1 빼기 코사인 x의 제곱 같은 걸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코사인 제곱이라는 항이 남겠지. 근데 나는 보니까 이게 각이 2x, 3x인 거지 제곱, 세제곱은 아니거든. 제곱을 다 없애야 돼.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 제곱 없는 식으로. 야, 코사인 제곱 관련된 식을 제곱 없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뭐 있지? 써놓고 해야겠다. 코사인의 몇 x? 2x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의 1 이던지 뭐 이런 공식들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오케이. 나는 제곱이 된 건 각을 2배 해줌으로써 제곱 없게끔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1에 바꾸면 방금 1하고 얘가 전개된 이런 부분이야 뭐 요런 거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곱하기 요거란 항도 좀 생길 거거든. 그럼 코사인 4제곱이야. 코사인 4제곱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또 얘를 제곱을 해? 못할 건 없겠지만 좀 더러울지도.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실 수도 있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진 게 뭐지? 3 그대로 쓴 다음에 2분의 사인 2x 이게 사인 x랑 코사인 x가 곱해진 거지. 그거의 제곱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다 돌고 돌면 답이 똑같아지어요. 이것도 13번이었나? 뭐였지? 뭐 하고 싶는 물어본 게 뭐더라? 몰라. 취사 선택이 마인드예요. 아, 초반에 이것 때문에 물어봤었구나. 서영아 또 뭐 할래? 어느 쪽으로 갈래? 정답은 없어. 어차피 답 나오겠지 뭐. 안 나오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빨리 골라. 녹색? 요거? 오케이. 그럼 녹색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배의 4분의 3이라고 바로 쓸게. 4분의 3의 사인의 제곱의 2x.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갑시다. 자, 제곱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활용하면 되겠다. 단 2x니까 여기가 2x니까 이제 코사인 4x 쪽으로 갈 거네. 자, 넘기고 생각해 주시면 사인 제곱의 2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몇 x?
4x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4분의 3이 전개되면서 1 마이너스 8분의 3이 일단 하나 써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만나면서 8분의 3의 코사인의 4x라고 해주면 잘하셨네 선택. 운이 좋네요. 한 번만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곱도 없고요. 다 2x, 4x, 8x 이런 걸 표현됐지 않냐. 즉 페이크가 많았던 거예요. a의 제로라고 하는 상수가 8분의 5고 a1 코사인이 없는 거예요. a2 코사인 2x도 없는 거예요. a3 코사인 3x도 없고요. 요게 a4 코사인 4x의 개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0에다가 a4를 8배 해라. 뭐잉? 5배 해라. 그러면 8분의 5에다가 얘 5배 하라니까 5, 3, 15 니까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건 4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노란색처럼 같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해보자. 1-3 해놓고 여기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본 거예요. 여기가 코사인 제곱 x입니다. 그러면 1-3 코사인 제곱 x에다가 더하기 3 코사인 4제곱 x. 연습이니까 그냥 연산 연습이나 합시다잉.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류해 놓고요. 코사인 4제곱 x는 뭐의 제곱으로 바꾸면 될까? 코사인 제곱 x의 제곱으로 보자. 그럼 코사인 제곱 x가 뭔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되고 이거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구경하세요 그냥. 1 빼기 3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전개나 하자. 4분의 1 나올 테니까 4분의 3 코사인 2x 나올 테니까 2 코사인 2x 4분의 코사인 제곱 나올 테니까 4분의 3 해놓고 코사인 제곱의 2x다. 그래 나오겠지. 나 계산 실수하면 잡아줘야 돼. 그냥 무지선 빨리빨리 계산하고 있어요. 1이랑 4분의 3 먼저 만나면서 4분의 7 땡겨주고 마3 코사인 제곱이랑 아이고 더할 뻔. 얘는 x고 얘는 2x였네. 그럼 얘는 지금 슬슬 괜찮아요. 제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제곱이 없게끔 바꾸지는 얘를 또 재활용하면 될 것 같아. 재활용해 봅시다. 마이너스 3 해놓고 코사인 제곱이 뭐냐 수경아? 코사인 제곱 x가 뭐냐? 2분의 오케이 코사인 2x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뭐 얘는 뭐 일단 이쁘니까 냅두고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도 제곱 없애고 싶어. 비슷한 마인드로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2x면 여기가 몇 x면 되니까 4x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3배의 자 려원아 코사인 제곱의 2x는 하고 쓰면 뭐겠냐? 이렇게 되면 되겠네. 뭐 얼추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개수가 같은지만 볼까요? 4분의 7에다가 일단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 뭐 있나? 마이너스 2분의 3 보이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 8분의 3이 보이네.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랑 2 코사인 2x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2x인가? 그 다음에 이쪽은 8분의 3의 코사인 4x인가? 맞냐? 어디가 계산 틀렸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기랑 다르지 않냐? 어디? 어디? 몇 번째 줄? 여기. 요거 4분의 1에다가 코사인 나오고 3 아니야 이거? 그러네 그치? 여기서 그냥 코사인 2x 나올 테니까 3. 여기도 아니야? 2분의 3이야? 왜? 아 제곱했구나. 4분의 2분의 1 나오는 건가? 그러네. 2분의 3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 2분의 3 코사인 2x로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겠네. 뒤에는 다 똑같죠. 그러면 요 앞에 계산한 것만 8분의 5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다. 8분의 14 빼기 12 플러스 3이니까 8분의 5 똑같이 나오겠지. 어떻게 돌아도 됩니다만 초록색이 조금 더 숏컷이었을 뿐이에요. 자, 정답 4번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실수로만 이루어진 수열 AN하고 BN에 대해서 극한값이 1이에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급수 자체가 일단 소거형으로 이미 표현이 돼 있단 말이지. 한 칸 차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러프하게 이렇게 쓸게요. A 무한분의 B의 무한 하고 마지막은 첫째 항들이 남을 거야. A1분의 B1 요거겠지. 근데 AN분의 BN의 극한값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A 무한분의 B 무한이라는 게 1인 거고 A1분의 B1이야. 문제에서 A1이 더 크대요. A1이 더 크니까 이거는 1보다는 작은 0. 뭐시기 정도의 양수. 그러니까 양수로 수렴하는 건 맞겠네. 기억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가볍게 0분의 0꼴이야. 급수가 수렴했어요. 그 말은 AN이 0으로 가야 돼. 그럼 AN분의 BN이라는 분수에서 0분의 뭐시기가 1로 수렴한다는 건 적어도 일단 0분의 0꼴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니은도 참이겠지. 수투, 미적분 1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 시그마 AN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BN이 수렴을 하냐. 뭐 저도 상관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디귿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니은에 빌려와서 리미트 BN이 0으로 간다 밖에 몰라요. 그렇지? 리미트 BN이 0으로 간다라는 것만으로 디귿이 수렴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오, 목소리가 잠기기 시작하네. 그래도 오늘로 나도 아침 수업 끝. 이제 토요일날 확통만 하면 끝이야. 방학 특강. 힘들었어. 자, 식을 보니까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냥 어차피 눈치 깠을 테니까 바로 이렇게 질러놓고 쉽게 갈게요. 내가 gx라는 함수를요. sin x 플러스의 2 곱하기 fx다 라고 본다면 좌변식은 바로 뭔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 같은 거 써먹을 것 같은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라는 식이겠지. 근데 그것이 h의 제곱 플러스의 h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당연히 뭔가 도함수의 정의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나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 h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h로 나누면 h분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x는 h 플러스 1보다 뭐 하다야? 뭐 하다야? 몰라요. 그치? 양변 지금 뭘로 나누고 있으니까? h로 나누고 있는 건데 h 무슨 수인데요?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주면 양사이드 부등식이 생기면서 샌드위치 정리 쪽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대로 아가리 방향 유지해서 요렇게. 만약에 h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아가리 방향 바뀌면서 요렇게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이 상태에서는 h라는 친구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보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고, 핑크 쪽은 당연히 h라는 친구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야 뭐 어차피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g'의 x쪽으로 갈 건데 0의 우극한, 얘는 g'의 x쪽으로 갈 건데 0의 좌극한. 어차피 g는 미분 가능하니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똑같아. 근데 상방이 1이고 하방도 1이다. 즉 1로 수렴한다라는 거겠지. g'x는 1이었구나. 맞니?
그러면 당연히 미분한 게 1이라고? 그럼 미분하기 전인 gx.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쓸게요. sin x 플러스 2 곱하기 fx라는 건 미분해서 1이라는 건 x 플러스 c였겠지. 당연히 미2니까요. 기본적인 적분 같은 거는 미1 거치고 온 거니까 시험 범위 아니어도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적분은. 자, 근데 F0이 1이다. 0 대입해보자. 0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은 2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2파이 대입하면 끝납니다. F에다가 2파이 대입하면 2배 F의 2파이가 2파이 플러스의 2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됐나? 자, 그 다음 17번. 자, 지금 이 부분에 들어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세세요 이런 느낌이지.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 자, 요것도 객관식이니까 말씀드려 놓을게요. 여기 넓이 얼마니?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 쓰면 6분의 최고차항. 근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n의 세제곱이지. 넓이 구하면. 맞나? 이해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왜 그래요? 자, 이런 느낌이긴 해. 지금 내가 격자점을 세고 있잖아. 격자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0,0, 물론 0,0 자연수, 자연수 아니지만 격자점 1,1, 1,2, 그럴 리가 1,0, 1,1, 여기를 0,1, 2,1, 2,0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지금 자연수의 개수, 격자점의 개수 지금 6개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 맞냐? 근데 0이랑 1 가운데로, 1이랑 2 가운데로, 0과 1의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는 종이를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2분의 1이면 이쪽도 2분의 1일 테니까. 즉 격자점 하나가 넓이 1짜리인 정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격자점의 개수랑 넓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 근데 어차피 n이 어디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해되냐? 그래서 격자점의 개수는 거진 둘러싸인 넓이랑 비슷해요. 물론 미세한 오차는 당연히 있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큰 차이 없어. 어차피 나보고 구하러 가는 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니? 라는 걸 물어봤을 뿐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서. 그래서 지금 넓이로 구해서 6분의 1, 30배 돼 있으니까 정답은 5번. 이라고 해도 객관식이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됐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요 친구가 지금 x-n의 제곱이고요. 얘는 식으로 열심히 구해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인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nx고 n제곱 지나는 건가? 맞죠? 일반화를 이렇게 시도하시면 돼요. 그냥 x equal k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부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부터 뭐까지냐면 경계선 포함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래쪽에 이차함수가 있을 테니까 k-n의 제곱보다는 y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묶을까? n 괄호 k-n 이하 요렇게 되겠지. 맞나? 다행히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귀찮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k가 자연수일 때 요 곡선의 y좌표 즉 x-n의 제곱 마찬가지로 직선의 y좌표가 모두 무슨 수인 게 확정이야? 정수, 자연수인 게 확정이지. 그러니까 좀 고마운 거긴 해요. 만약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애매하게 마이너스 4분의 3처럼 주어지면 막
딱 정수일 때도 있고 막 몇 점 몇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몇 개다라고 일반화를 못해요. 하려면 귀찮아져. 이제 그런 문제는 더 귀찮은 건데 지금 좀 친절하게 해줬어요. 자, 그래서 y좌표 예를 들어서 2 이상 4 이하 이러면 자연수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1 더해준 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뺄게요. 마이너스 n 괄호 k-n에서 k-n의 제곱을 뺀 거 플러스 한 개 있을 거다. 이게 x equal k일 때 y 값이 정수, 자연수인 점들의 개수예요. 근데 그런 개수를 k가 뭐부터 뭐까지 바뀔 때 하면 되냐면 0부터 n까지 하면 돼요. 물론 0일 때는 없겠죠. n일 때도 없겠죠. 자연수라고 하긴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디테일을 살리면 그래 자연순위가 1까지 n이면 n, 0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네. n-1까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어차피 나 최고차항 구하고 싶은 거라며. 이거 정리만 잘해볼게. n은 상수야. 그러니까 k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할게요. 무슨 k제곱? 마이너스의 k제곱. 그 다음 무슨 k냐? 여기서 몇 nk 나오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nk 에서 nk 빼니까 플러스 nk.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플러스 n제곱 에서 n제곱을 빼쁘네. 플러스 1이네요. 맞냐? 그러면 시그마 계산이나 해보자. 뭐지? 왜 최고차항 음수 나는 것 같지? 아닌 것 같아. 아니다. 맞는 것 같아. 6분의 k제곱이니까 n 마이너스 야, 알아서 해.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거 최대값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그것만 보자.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n의 세제곱 틱하게 시작하겠지. 물론 n자리가 n-1이 대입돼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최고차항 보면 이걸 거야. 그 다음 이 부분은 n이라는 건 상수 취급이고 k를 적분하는 느낌으로 가면 2분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가 만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6분의 n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라는 거고 서술형이면 끝까지 열심히 계산하셔야 되겠지만. 됐나? 자, 그 다음 자, 18번 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먼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일 겁니다. 근데 여기쯤에 이렇게 y는 ln x 플러스의 1이다라는 게 지나갈 거고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서 여기를 잡재. 여기 이름이 q래. 그 다음 q에서부터 밑으로 쫙 당기다 보면 여기서 만나지 않냐? 너를 t라고 하자. 너가 p고. 뭐 이런 세팅인 것 같아. 나보고 구하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 ORT니까 여기가 R이었고 O였을 때 여기 구하라네. 맞나?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원아 Q는 Y좌표가 뭐인 거예요? Y좌표가 사인 세타. 그러니까 ln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는 x값이 얼마니? 2의 사인 세타 승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치? 그러면 결국 내가 벌써 뭘 알았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낸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삼각형 넓이는 끝났지 뭐. 굳이 세로의 길이 구할 필요 있냐? 여기 각도 뭐였지? 세타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만 때려주면 높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사인 세타 승 마이너스 1 두 번에다가 탄젠트의 세타 한 번 이러면 되겠지. 맞냐? 얘 곱하기 얘 탄젠트를 곱하고 반띵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 하면 세타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라. 이제 이런 게 삼각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했냐면 사인 세타 어차피 뭐랑 비슷하다? 세타랑 비슷하다. 탄젠트 세타, 세타랑 비슷하다.
그러면 세타 하나가 얘랑 매칭되고의 제곱. 세타 하나가 탄젠트랑 매칭되고 니까 너도 그냥 1이지 뭐. 정답은 2분의 1이다. 극한 계산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19번 같은 게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건데 천천히 공비가 얼만가 같은 걸 생각해 나가면 된다. 이거 1강 때 했던 거라서 4주 전이라서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만약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은 걸 엄청 많이 거듭제곱 하면 쟤네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지. 그럼 남아있는 숫자 1분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할 테니까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의 1이다 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정확하게 x가 1일 때는 얼만데? 는 1은 여러 번 거듭제곱봤자 1이에요. 그러니까 다 1, 1, 1, 1, 1 넣으시면 돼. 0이네. 분자 쪽이 0 되니까. 그 다음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 다행히 지금은 2n 플러스 1하고 2n처럼 홀짝을 명확하게 줬으니까 값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니까 마일 뿌일. 근데 분자가 어차피 짝수승 빼기 1이니까 얘도 또다시 0이 나오겠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하면 그럼 이제는 나 발산이야. 나도 발산이고 나도 발산이에요. 즉 등비수열끼리 이제 공비해 봐야 돼. 공비. 얘는 공비가 x의 뭐예요? 제곱. 그치? 얘도 당연히 x의 뭐? 제곱인데 앞에 x 따로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도 x의 제곱. 분모 분자의 공비 힘이 똑같으면 그땐 개수들의 비로 수렴하는 거였잖아. 만약에 엉덩이가 더 무거우면 0일 거고요. 대가리가 무거우면 발산이었을 텐데 지금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개수들의 힘 겨루기. 요거 x의 2n 승 앞에 뭐 곱해져 있나? x요. 너 뭔데? 1이요. 분자 너 뭔데? 1이요. 그러니까 x-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를 찾고요.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리자. fx는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네요. 자, 마이너스 1과 1 정도를 잘 잡아놓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생수, 함수,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0에 잡힌대요. 그 다음 1보다 클 때가 x-1분의 1이란 유리함수.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는 점근선 잡아주고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 요 왼쪽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난 마이너스 1 바깥에만 봐야 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0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만 보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났더니 뭐 이제 내가 얘랑 뭘 봐야 되냐면 y는 tx라는 1차 함수를 그릴 거야. 기울기를 바꿔가며 그릴 거고 교점의 개수를 관찰할 거예요. 근데 나보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뭐냐면 gt가 t equal a에서 불연속인 모든 a의 값을 작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가 a1 옴뇸뇸 am이다. 그때 ak 곱하기 gak의 값을 구해 주세요. 자, ak 곱하기 gak가 뭔지 의미를 생각하고 그냥 바로바로 갈게. 이게 어디서 불연속인데 라는 기울기 t의 값이고, 즉 기울기. 왜냐면 문제에서 t의 값을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저 a들은 불연속이 될 때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 교점이 몇 개인데 라고 하는 게 gk겠지. 맞냐? 그래서 뭐 귀찮은 거 최대한 안 하고 합시다. 물론 t가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관찰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교점 몇 개?
기울기 마이너스 뭐가 돼? 교점 몇 개? 한 개. 한동안 계속 한 개일 거야. 근데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날 때 좀 달라지겠나? 여기 1, 마이너스의 1이라고 빵꾸 뚫린 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첫 번째 불연속이 나오겠네. 그럼 그때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의 1. 그리고 그때 교점의 개수 몇 개인 거야? 없지. 이게 첫 번째. K가 1일 때 AK 곱하기 GAK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동안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0개였다가 이제 기울기가 평평해지면 다시 얘기가 달라지겠네. 기울기가 평평해지면 교점이 몇 개가 돼 갑자기? 2개가 되겠네. 그러면 그때 기울기 얼만데? 0. 교점 몇 개인데? 2개.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초록색보다 미세하게 가파르면 교점 몇 개게? 2개. 이쪽하고 이쪽이랑 만날 거야. 그러다가 기울기가 몇 분의 1일 때 또 달라지겠구만. 2분의 1일 때 달라지겠네. 빵꾸를 만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불연속이 생겼고 이때는 교점이 하나네요. 자, 그러면 려원씨 요 기울기 2분의 1일 때보다 살짝 가파르면 교점 이제 한동안 몇 개야? 한 개. 이쪽은 만나지만 여기는 빈 공간 뚫고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쯤인 것 같은데 기울기 얼마일 때가 또 마지막 관찰? 1일 때가 관찰 포인트겠다. 근데 1일 땐 교점 몇 개인데? 한 개요. 그 다음은 평생 2개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잘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지. 이 정도의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냥 기본 문제 느낌이야.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고3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건 기본, 좀 더 복잡한 것들이 기출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20번은 내가 수업을 건너뛰었던 부분이지. 삼각함수의 도형의 활용, 마찬가지로 급수의 도형의 활용, 프랙탈이라는 건데 메인이 결국은 도형 잘하는 게 메인이고요. 마지막 급수 계산은 너무 쉬워요. 그냥 1 빼기 r분의 a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도형 이야기를 한번 하러 갈게요. 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뭔가 가계이등분선도 좀 미리 그려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이 여기를 지나 이앞 자 이렇게 그려져 있대. 자, 첫 번째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래요. 여기 요호호랑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이쪽은 바깥에 있는 요 손톱 부분. 자, 이게 첫 번째 항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자는데 일단 아는 길이부터 표기할게. A, B1이 싸래요. 그 다음에 AC 줬겠지. AC1이 3이고 여기가 합쳐서 60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먼저 B1, C1이나 구해보자. 코사인 법칙 하면 되겠지 뭐. 자, 어려우나 코사인 법칙 한번 써봐. 씩 불러. 2, 4, 3, 2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25에서 12를 뺄 거라서 13이 되면서 뭐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가 루트 13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놔야지.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은데 되게 못생겼는디 여기도 못생겼는디 어떡하냐. 센스가 있으시면 요렇게 보조선 긋는 순간 30도 30도가 똑같다라는 건 요 야 이런 도형 무슨 꼴이라 부르더라? 부채꼴 말고 활꼴. 두 활꼴의 넓이가 같을 테니까 얘를 여기다가 심어주면 노란색의 첫 번째 넓이는 그냥 요 핑크 삼각형을 잘 구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럼 저기를 어떻게 구할까?
이쪽의 각도를 알 수 있나? 뭐 알라면 알 수 있겠다. 루트 13이랑 3이랑 4를 다 알긴 하니까. 그러면 변 같은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변 같은 걸 어떻게 알지? 뭐 여기 길이나 여기 길 따로따로 알아야 뭐 2분의 변변 사인 세타 이렇게 가든 뭐 여기랑 여기로 하든 여기랑 여기랑 하든 할 텐데. 각이 이등분됐다라는 걸로부터 뭐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 엉덩이 공식,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런 것도 생각이 나야 될 것 같네. 그럼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 B1, D1도 따로 구할 수가 있겠다. 전체 루트 13에 몇 분의 몇 배야? 7분의 4, 5분 루트 13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아니면 붉은색 같은 부분을 구할 수가 있나? 아이디어 없습니까? 저 넓이 구하고 싶은데요, 저. 뭐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말이 안 나. 아, 그렇지. 그거 뭐라고 불러요? 할선 정리라고 합니다. 즉 나는 지금 급수 수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형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개념할 땐 뺐어요. 도형을 잘하면 이 유형은 잘해. 바꿔 말하면 도형 못하면 못해요. 자, 할선 정리가 이런 게 있었지. 여기서부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예요? 그 유도 원리가 뭐였어요? 닮음이겠지. 여기 4대각, 여기 4대각으로 뒤집혀서 닮음이다를 식으로 풀면 저렇게 됐던 거. 오케이. 그럼 그걸 이용하면 B1부터 호이자가 짧게 길게, 여기가 이름이 아마 B2였던 것 같으니까 B1, B2 곱하기 길게. 오케이. 써보자. 7분의 4 루트 13 곱하기 루트의 13 전체는 B1, B2 곱하기 전체 4cm다. 맞나? 그래서 B1, B2는 약분을 때려주시면 7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여기 길이 7분의 13구였다. 그러면 괜찮겠다. 나 요 끼인각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끼인각은 코사인 법칙을 또 때려도 괜찮고 코사인 법칙이 귀찮으시면 사인 법칙으로 먼저 사인 구한 다음에 그걸 코사인으로 돌려도 되고. 맞나? 그러면 서영아 뭘로 하고 싶어요? 사인 법칙으로 할래 먼저? 오케이. 그러면 네가 식 불러보세요. 사인 60도가 바라보는 누구?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누구? 3. 따라서 사인 세타는 하고 이항할게요. 얘 내려왔을 테니까 루트 13분의 3에다가 올라와서 2분의 루트 3. 맞나? 자, 그러면 얘를 코사인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코사인으로 되돌릴 때 어차피 분모는 똑같을 테니까 한 다음에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하면 되죠. 3루트 3은 27이고 2루트 13은 52일 테니까 27하고 52 차이는 25다 이렇게 나오겠네.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계산할 때 너네도 머릿속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맞아? 계산 나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대가리로 하라고. 너네가 나보다 지금 더 쌩쌩할 거 아니야. 몇 년을 더 젊은데 52 맞잖아요. 아니 잠깐만, 나 바보짓 했네. 사인만 있으면 되잖아. 넓이 구할 건데. 병신. 자, 넓이 구하자. 첫 번째이니까 A1이라고 표현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7분의 13 한 변이었고
7분의 4 루트 13 한 변이었고 사인 값이 2 루트 13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니 지울 거 루트 13 지우고 2랑 4 지워주면 49분의 39 루트 1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야 루트 3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요게 이제 첫 항이고요. 그 다음은 공비를 구해야 될 텐데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샥 줄어들었냐면 B1, C1에 해당하는 요 아랫편이 새롭게 B2, C2로 줄어들면서 전체 삼각형이었던 이야기가 요쪽 핑크 삼각형으로 줄어들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지금 이렇게 원이 다 그리진 않을게. 이렇게 주어져서 요 부분이 세컨드 항이에요 라고 주어졌는데 진짜로 요 세컨드 항을 직접 구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지. 모든 주변 상황도 다 같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을 테니까 가장 구하기 쉬운 닮음만 보면 돼. 그러니까 삼각형이 4였다가 7분의 얼마로 줄었네? 7분의 15로 줄었겠네. 만 보면 되겠죠. 오케이. 항상 이런 프랙탈 도형 문제는 이런 원리예요. 첫 항 잘 구하시고요. 직접 두 번째 항 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 중 가장 눈에 띄는 거가 얼마로 줄였냐를 통해 공비를 찾아내시면 돼. 자, 닮은 비 몇 대 몇이야? 큰 거 대 작은 거? 4였던 게 얼마가 된다? 7분의 15. 싫어요. 너무 더러운데. 자, 그러면 넓이 비는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16대 49분의 225가 되겠네. 그 말은 공비 R은 얘가 이걸로 줄어드는 거니까 49 곱하기 16분의 225 이렇게 되겠죠. 계산 실수만 없다면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첫 항 나왔고요. 공비 나왔습니다. 자, 1-R분의 A를 계산할게요. 어차피 문제 보니까 뒤에 루트 3은 빼도 되네. P분의 Q만 알면 되니까 루트 3 이거 제거하고 쓸게. 맞아 이거 1 빼기 49 곱하기 16분의 225분의 49분의 39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일로 올라와서 할게요. 분모 분자 다 49 곱할게. 49 빼기 곱했으니까 이거분의 이건 남았다. 16분의 225. 물론 16도 곱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거분의 39 이렇게 나옵니다. 16 곱하기 49 얼마 하게? 784. 야, 당연히 이런 거 곱하기 이런 거 할 때 진짜 세로셈 하세요? 50 곱하기 16에서 16 하나 빼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냐? 하세요. 그럼 암산이 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야, 25 곱하기 32, 0.1초 만에 얼마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 25는 4 짝꿍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편하잖아. 100 만들어 놓고 하면 되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건 알겠지. 14 곱하기 16은? 이게 또 생각이 나야 되겠지. 합차 공식.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정도의 곱셈은 변형을 해가지고 진짜 세로셈으로 암산은 어렵지 나도 못해요. 근데 변형을 통한 암산을 하면 16 곱하기 49는 800에서 50 곱하기 16에서 16 하나만큼 빼자 정도라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225 7 2 5 5 맞냐? 빼셈 잘했냐 나? 559 708 맞긴 한데 559분의 39? 약분이 될까? 3으로 약분 안 되잖아. 13으로 약분? 13으로 약분이 되나? 26, 42, 119 된다고? 559 나누기 39
1 주면 169. 13으로만 약분하면 된다. 그치? 13이면 3 들어가고 39니까 169니까 3. 오, 13 곱하기 33이네. 그럼 33 곱하기 11이네. 오. 아니 뭐래. 미안. 말 잘못했어. 39 만들어야잖아. 39 곱하기 11이네. 그럼 얘가 39 곱하기 11이네. 그럼 이거 11분의 1이겠네. 그럼 둘이 빼면 10인데 답이 없는데요. 아, 빨리 계산실수 찾자. 어? 뭐라고? 왜 저래? 어디서 틀렸나 보자. 4대 3이니까 7분의 4배 맞고, 그럼 할선 정리로 7분의 14 곱하기 루트 13 전체는 예 곱하기 4. B1, B1 4. 13이니까 4, 4 날려서 7분의 13 맞고, 그 다음 사인 법칙으로 세타 구하자. 세타가 바라보는 3은 사인 60도가 바라보는 루트 13이다. 사인 세타는 하면 말아 내려왔고 올라갔다. 맞아요. 아, 그렇네. 여기만 통분했네. 곱하기 16이네. 오케이. 16분의 11이네요. 답이 1번.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x가 1 이상에서요, fx는 0 이상.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계속 감소를 한대. 그럼 대충 그려보자. 뭐 1일 때부터는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게 fx라는 그래프래. 근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f의 n.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fx dx. 자, 기억.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bn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기억은 오히려 거의 마지막 쪽에서 했었던 급수와 정적분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 틱하게 느끼면 될 것 같아. 일단 모든 부등식은 이렇게 해석해라. 좌변하고 우변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 뭔 말이냐면 좌변이 넓이면 우변도 넓이, 좌변이 기울기면 우변도 기울기, 좌변이 함수값이면 우변도 함수값, 같은 단위를 비교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우변은 대놓고 일단 쟤는 뭐인 것 같긴 해. 넓이인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건 좌변에 해당하는 fn을 그냥 뭐 높이, 길이네 로 비교하면 길이랑 넓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넓이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을 때 요 넓이가 bn이야. 근데 당연하게도 n을 대입했을 때 요 높이는 fan, 즉 an이란 말이지. 넓이랑 길이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에 착안하면 1인 거에 착안을 해주면 요렇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다라고 볼 수 있어. an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셔야 눈으로 비교가 돼요. 요거는 부등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양쪽의 단위가 같아야 된다. 그럼 당연히 눈으로 보면 되겠지. an이 더 크죠. 굳이 급수에서 했던 용어를 쓰면 인테그랄보다 좌합이 더 큰 상황이네. 왜? 감소함수니까. 라는 느낌. 오케이. 자, 기억은 그래서 an보단 bn이 더 작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자. 시그마 an이 수렴했대. 그러면 시그마 bn도 수렴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진짜 작년 기출문제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던 단조 수렴 정리였었습니다. 말로 다시 설명해보면 이런 느낌이었지. 어떤 수열이 계속 증가할 거야. 근데
상방 경계 절대로 뚫지 못하는 천장은 있대. 그럼 걔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커지긴 해야 되는데 뚫지 못하면 천장에 붙어서 가야겠지. 수렴한다. 마찬가지로 감소 수열이 뚫지 못하는 바닥이 있어. 근데 내려가긴 계속 해야 돼. 어때야 돼? 수렴해야 되겠다. 요게 단조 수렴 정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 지금 시그마 AN이 수렴할 거니까 시그마 BN도 수렴합니까?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설명해볼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AK라고 하는 부분합을 SN이라고 한번 let 표현해볼게요. 그 다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BK를 T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기억에 의해서 당연히 A1, B1, A2, B2 다 A들이 크니까요. 그런 애들을 더한 SN은 TN보다 뭐 합니까? 크죠? 그 다음 TN의 뜻을 생각해봐. TN은 K가 1부터 N까지의 BK고 그 말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란 뜻이니까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의 인테그랄들을 더하겠다는 뜻이니 결국 그냥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그냥 쭉 적분한 거지. 근데 피적분 함수가 양수니까 적분을 당연히 멀리 하면 할수록 값은 뭐 해지겠어? 커지겠지. 즉, 요 T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임이 너무 자명해요? 증가 수열임이 너무 자명하지. 근데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SN, AN의 급수는 수렴을 한대. 맞나? 요 세 개의 조건이 합쳐지면 리미트 TN도 수렴한다라는 것이 유도가 될 겁니다. 왜? TN은 증가수열이야. 근데 그 증가수열보다 SN이 항상 위에 형님으로 있대. 근데 그 형님이 뚫지 못하는 천장이 있대요. 그러면 형님이 먼저 막혔어. 근데 나도 계속 증가하면서 따라가요. 넘어갈 수가 없겠지.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조 수렴 정리. 이제 지난 시간 처음 볼 때는 뭐야 저거 했겠지만 두 번째 보니까 뭐 그냥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줄 필요 없어요. 디귿.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을 할 건디 그 둘이 같으면 x가 1 이상인 모든 x에 대하여 fx가 제로다. 호호, 그래? 각각 수렴하고 둘이 똑같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각각이 수렴한다고 먼저 줬으니까 이렇게 합쳐볼 수 있겠지. 맞나? 이게 얼마야? 0이라는 뜻이겠죠. 둘이 수렴값이 같다며. 자,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천천히 부분합으로 쪼개 볼게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바꿔치기 해볼게. 근데 an이 뭐예요? fn이야, 그죠? 그 다음 bn이 뭐예요?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fx dx예요. 맞나? 내가 요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충분히 기억에서 우리 했던 겁니다. fn이라는 걸 인테그랄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f의 n으로 봐도 괜찮지. 어차피 상수함수 1cm 적분이니까. 맞나? 그래서 뒤에 있던 인테그랄과 적분 구간이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의 인테그랄로 퉁칠게요. fn 빼기 fx dx. 이거 k로 쓰긴 해야겠다. 여기도 k다. ak니까. 여기도 bk니까. 여기도 k니까. 그런 k를 1부터 n까지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런 거였지. 자,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지. 근데 요 P 적분 함수는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fx랑 K일 때 높이의 비교니까 당연히 감소 수열, 감소 함수였으니까 fk가 더 뭐해?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일 거 아니야. 요 정도만 쓰면 충분히 느껴질 것 같아. 0 이상인 함수를 K부터 K 플러스 1이라고 1cm 적분을 하고 그 K를 1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그걸 무한히 하래. 그럼 단 1초라도 0초가인 값이 있으면 이게 0 되겠냐? 아니잖아. 실제 덧셈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단 한 번이라도 0.1이라도 차이가 나면 합이 0.1은 됐겠지. 맞나요? 그렇지 않대요. 그 말은 언제나 이게 0이어야 되겠지. 맞나? 근데 잠깐만.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것은 fk가 fx면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무슨 함수면 된다는 소리? k가 뭐든 1, 2, 3, 4, 5, 6, 7, 8이 남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 무슨 함수면 된다는 소리? 상수함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상수함수면 된다라는 건데 디귿에 물으면 실제로 그게 0이냐까지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논리에서는 상수함수까지밖에 못 끌어냈는데 왜 0이어야 되냐? 그렇잖아. 지금 우리 논리에서는 얘가 0이면 되니까 fx가 상수함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0이라고까지 갈 수 있지? 여기입니다. 문제에서 시그마 an이 수렴을 했대. 급수가 수렴하면 언제나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 근데 an이라는 것 자체는 fn이라는 값이야. fn이 0으로 간대. 근데 상수함수래 0이라는 거겠지. 이것은 참입니다. 답은 기니디. 자, 마지막 22번. 얘도 방금 했었던 그런 단조 수렴 정리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1번 박스 명제를 이용하여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함을 보이십시오. 일단 명제가 뭔지를 느껴둘게요. 0보다는 xn보다는 y의 n 인 수열 xn에 대하여 시그마yn이 수렴하면 시그마 x의 n도 수렴한대. 이거 바로 앞서 했었던 21번에서의 니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 시그마 yn의 부분합을 잠깐만 tn이라고 표기하고요. 이 친구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표현할게요. 말로만 할게. 아까 했던 거 똑같으니까. 모든 항이 무슨 수인 수열? 0 이상인 수열. 그 말은 걔를 차곡차곡 하나씩 더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합은 무조건 무슨 수열? 무조건 증가하는 수열. 근데 걔보다도yn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증가 수열이야. 근데 급수가 수렴했다라는 건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tn에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맞나? tn의 극한이 존재해요. 근데 당연하게도 x보다는 항상 y가 크니까 sn이라는 것보다는 tn이 항상 커요. 그리고 양수인 애들 더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형님이 먼저 벽에 부딪혀요. 리미트 때리면 수렴한대요. 근데 나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냥 나보다 큰 형님이 이미 벽에 막혔어요. 그럼 나도 같이 막혀야지. 내가 뚫으면 형님을 추월하는 거니까 안 되겠지. 오케이? 이런 느낌의 정리가
지금 문제 주어졌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 하면 그냥 시그마 AN도 수 하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해가 됐다면 봐봐. 내가 수렴하는지를 보고 싶은 게 AN이지. 그럼 요 AN은 저 명제에서 알파벳 X 역할을 하면 돼요? Y 역할을 하면 돼요? X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수렴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는 요 절대값 세모, 아니 절대값 AN 부분이 나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나? 자, 그리고 여기서 상식, 하나 상식. 어떤 수 AN과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한 AN, 절대값 AN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절대부등식이 뭐가 있죠? 절대값하고 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절대부등식. 나는 나에게 절대값 붙인 것보다는 항상 작을 것이고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는 항상 크겠지. 이거 언제 배우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긴 합니다. 잘 안 써먹으니까 모르겠지만. 좀 이해되시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명제를 써야지. 나 문제에 0보다 크고 라는 게 필요해. 근데 나는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 크고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내 맘대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AN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딱히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는. 와, 비상. 자, 하고 싶은 건 저거. 현실은 이거. 어떻게 해? 노력해야지. 현실을 이상에 맞춰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목표 45kg 찍기. 근데 지금 58kg야. 어떻게 해? 살 빼야지. 난 저기가 0이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0으로 만들어. 어떡할까요? 더해. 뭐를 얘를 한 번씩 다 더해요. 그러면 0보다는 AN 플러스 절대값 AN보다는 2배의 절대값의 AN이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지. 됐나? 재료 다 모였습니다. 자, 이거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시그마 절대값의 AN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수렴을 한대요. 근데 수렴하면 2배 한 것도 수렴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래서 저 박스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 0이고 얘고 얘인데 얘 시그마가 수렴해. 그러니까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시그마 AN 플러스 절대값의 AN 이라는 급수가 수렴을 하지. 맞나? 그럼 여기에다가 또 하나. 그런데 당연히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다시 한번 수렴한다며요. 이 둘을 합쳐주면 급수의 성질, 수렴하는 급수 길이는 안에 있는 거 덧셈 뺄셈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뺄셈을 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겠네. 이 골자로 서술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 안 가는 한 없지. 요 절대부등식을 떠올리는 것부터는 조금 필요했지만 그 다음은 어찌어찌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자, 그럼 2번 1의 결과를 활용하래 하면 되지. 그럼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의 1승 아닌데 2분의 nn 플러스 1승 의 수렴 발산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근데 봐라. 뭐 너무 뻔한 거지만 1번 명제는 뭐 어찌어찌 조건이 만족되면 수렴합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정리였잖아. 그럼 질문할게. 이거면 수렴한대.
그러면요, 이렇지 않으면 발산하나요? 일반적인 명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not P면 not Q인가요? 아니죠. 혹시 이거 얘의 뭐라고 그 용어 알아요? 교육과정 빠진 거라서 이라고 하거든요. 역은 반대로 가는 거고 대우가 not Q면 not P였고 not P면 not Q는 이라고 하는 건데 빠졌어.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거는 참거짓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출제 의도상 얘가 발산하겠어요? 1을 사용하려는데 1은 발산한다라는 정보에 대한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당연히 수렴하겠지. 오케이? 그 정도는 출제자 의도 파악되시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저 구조를 그대로 만들면 돼요. 나는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이고 싶어. 그러면 0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2분의 nn 플러스 1승보다는 뭔가 큰 거 찾고 그 다음에 얘 급수가 뭐함을 확인하면 수렴함을 확인하면 얘도 수렴하는 거겠지. 의 구조로 갈 거야. 1번 그대로 답습하면 돼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거 얘보다는 항상 크지만 시그마 때리면 수렴한다라는 것을 내가 단언할 수 있는 확실한 수열이 필요해. 자, 그러면 해보자. 일단 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풀마 바뀌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부호를 잘 모르겠거든. 힌트를 줬네. 그럼 일단 얘보다는 뭐가 커요? 아니, 무조건 양수로 한 게 크겠지. 그럼 잠깐 여담. 요 2분의 nn 플러스 1 당연히 자연수가 할 거야. 그지? 얘의 홀짝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홀짝홀짝 교대로 나오게 아니면 뭐 규칙성이 없게 어떻게 나오게? 홀홀짝짝 홀홀짝짝 이렇게 두 칸씩 나와요. 해보면 1 들어가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2분의 2, 3 2분의 3, 4 2분의 4, 5 2분의 5, 6 이렇게 홀홀짝짝 홀홀짝짝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어서 나온다. 그러네.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네. 얘가 0 이상이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그러면 그냥 이걸 쓰자. 우리가 1번에서 열심히 증명한 게 뭐냐면 이거 증명한 거잖아. 얘를 줘놓고 이거를 증명하랬으니까 이걸 그냥 바로 써보자. 그 말은 내가 뭐만 확인해도 괜찮은 거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nn 플러스의 1승 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러 가자. 이게 수렴하면 1번에서 보인 거에 의해 절대값 안 취한 AN도 수렴할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일반항이 절대값 붙은 이 새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당연히 쟤는 계산을 못한다. 사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겠지만 못한다기보다는 명제를 쓰래. 앞에 있는 걸 쓰래. 그럼 뭐야? 아, 이제 절대값을 취한 2분의 어차피 마이너스 떼버릴 거니까 없앴습니다. 절대값도 없앨게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실하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냐면 여기만 잘 찾으면 되겠다. 박스에 주어진 이 구조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쟤보다 항상 크지만 충분히 급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돼. 어떡하지? 머리를 짜네.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야 되니까 대충 뭔가 거듭제곱 같은 형태일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급수가 확실히 수렴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에 무슨 수열이 들어오면 될까?
등비 수열을 내가 잘 찾아주면 등비 급수로서 얘 실제로 수렴하던데 3으로, 100으로, 1000으로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증명을 못 외우고 안 외우고 만났을 때 흘러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증명이나 서술형을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건 좀 수학 같지 않잖아, 그지? 실제 수학 문제, 논술 문제를 만났다고 치는 거야. 백영지식 거식으로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건 2분의 1에 머시기승의 네모만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맞나?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등비 급수로 계산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네모가 n에 관한 몇 차씩 이어야 돼요? 너네 우리 2분의 1의 n의 제곱승 이런 거 등비급수로 할 수 있냐? 없잖아. 그치? 몇 차씩 이어야 돼? 1차씩 이어야 될 것 같아.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봐. 지금 요거는 그 수리논술 나중에 대학 가실 때 수리논술 쓰셔도 그렇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답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잖아. 봐봐요. 논술 같은 얘기가 되네. 논술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 되지. 당연히 그치. 근데 우리가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초반을 모르겠으니까 어떤 짓을 많이 할 거냐면 답은 문제 나와 있잖아. 뭘 증명하시오라는 결과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되는 것부터 거꾸로 이걸 보이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역추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때 구분을 꼭 잘해야 되는 게 수리논술 증명 문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고3 애들 맨날 하는 얘긴데 요 방향은 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문제 필요할 땐 반드시 필요할 거야. 천재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가면 돼 하고 답을 바로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 이 과정을 몰래 하고요. 답안지에는 천재인 것처럼만 쓰면 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보이고 싶은 거 맞지? 맞나?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으니 내가 찾고 싶은 건 어떤 걸 찾고 싶은 거냐면 이거랑 네모 중에 이렇게 되는 네모가 궁금한 거지. 맞나? 적당한 1차식 뭐 있을까? 2분의 뭐 요런 느낌인데. 뭐 자연수 n이니까 뭐 금방 잡을 수 있긴 하겠지 뭐. 사실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 막말로 이렇게 해도 돼요. 1000분의 n. 당연히 작겠지 뭐. 이해돼요? 당연히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 실제로 1000분의 1로 해볼게. 1000분의 n은 얘보다 무조건 작은 건 맞나? 맞지. 얘는 2차식이니까 나중에 훅훅훅 커질 거고 얘는 1000분의 n이니까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야. 초반만 비교해봐도 1000분의 1하고 1, 1000분의 2하고 3 당연히 이게 더 작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1000분의 n 이렇게 질러주면 이 부등식 맞는 거지. 맞나? 근데 이 녀석의 급수 수렴하나? 수렴하죠. 왜? 요거는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야? 2분의 1에 1000분의 1승이라는 등비수열일 거 아니야. 물론 너무 이건 오바 떤 거지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만 잘 서술할 수 있으면 요거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 그러면 절대값이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봐봐, 내가 푼 건 어떻게 했니? 나 이거의 수렴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 수렴 보이려면 얘를 알면 되겠네.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려면 이 부등식 찾아야겠네. 그러려면 네모 찾아야 되겠네. 네모 뭐가 있을까? 이 방향으로 썼지. 근데 서술형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고? 거꾸로 방향으로 써야 된다고.
처음부터 내가 갑자기 천재여서 1000분의 1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첫 줄이 뭐 해야 돼? 이겁니다. 근데 이 논리로 말로만 할게. 첫 줄에 이거 질러놓고. 이거 맞잖아요. 왜? 물론 이것부터 말해야 되겠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보단 이게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등식 성립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얘 등비급수 수렴하는 거 실제로 계산해서 보여드려. 1-2분의 1에 1000분의 1승분의 2 이렇게 써. 수렴하는 거 맞죠? 네. 근데 방금 아까 0보다 xn보다yn이 큰데 yn의 시그마가 수렴하면 얘 수렴하는 거 했던 거 맞죠? 네. 근데 방금 저희가 증명한 것 중에서 절대값 씌운 것이 수렴하면 그냥도 수렴한다고 했던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라는 논리로 써야 돼. 그게 증명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를 역순으로 추적하는 과정이었어요. 오케이? 그걸 구분 안 하면 감점당해도 좀 할 말은 없고 멋있는 풀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 구조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증명 문제 같은 거의 해설지를 보면 첫 줄부터 기가 막힌 명제 하나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뭔가 스타트가. 근데 그걸 어떻게 떠올려? 걔 천재네? 모르겠어. 외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해설지 쓸 때는 천재인 양 갑자기 1000분의 n부터 질러놓고 가니까 너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오케이? 그게 증명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너네 학교는 22번과 뭐 마지막에 이런 증명형 논술 문제를 내기도 하고 내가 방금 한 말은 수리논술 같은 고3 때에도 필요한 아이디어니까 들어놨으면 됐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채점 완료하겠습니다. 끝.